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피롤라 변이의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는 만큼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이 되는데 자세한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피롤라로 불리는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우선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꾸 새로운 이름들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우세종이 된 바이러스는 XBB 계통의 바이러스로요. EG5, 우리말로 하면 EG5 바이러스를 그건 XBB 1.9.2.5입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BA2라는 것이 스텔라 바이러스라고 그래갖고 스텔라 변이주라고 그래갖고 한창 유명했었는데요. 이 변이주의 하위 변이주입니다. 그래서 이 XBB가 아닌 BA2.86이라는 변이주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상 스텔스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보다도 30개 이상 변이가 더 많기 때문에 면역 회피력은 굉장히 강해졌다고 분명히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변이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꼭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불안정할 수는 있어서요.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발견된 것은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로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남아공, 미국, 영국, 프랑스 해서 9월 4일 현재 32명에 불과합니다. 보고된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발견이 됐고 이전에 유행했던 스텔스 바이러스보단 위험하지 않다. 근데 면역 회피 능력이 강력하다.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되죠? 면역 회피 능력이라고 하면은 비감염되었던 사람이나 혹은 우리가 접종을 받아서 항체를 만드는 인공 면역에 의해서 면역이 된 사람들한테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이 인간들, 즉 우리 숙주들이 이런 면역을 갖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변이주가 나타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면역 회피력은 분명히 강하지만 다만 이것이 전파력이 더 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이 면역 회피력은 강하지만 전파력은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발견이 되었고 해외여행력이 없다는 뜻은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이미 숨은 감염자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요. 지금 뭐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수조사를 하는 나라는 없고요. 또 전장 유전체 분석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변이주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은 항상 성립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 또는 이것이 독성이 더 강하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롤라 변이 바이러스 이제 국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발견이 됐고 해외 여행 이력이 없다는 점, 이 점이 의문인데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감염이 더 쉽지만 전파력이 강하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당연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표본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변이주들 중에서 과연 이 2.86, 이 피롤라 바이러스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마 점유율을 나타낼 정도까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는 않지만 WHO에서는 그것을 감시 변이로 일단은 지정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팀에서도 감염 확산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 새로운 변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의문이에요. 글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을 백신이거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파이저하고 모더나의 mRNA 백신이고요. 이번 10월 달에 아마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백신은 XBB 1.5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으로 일가 백신입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 회사 측의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EG5라든지 이런 유행 변이주 뿐만 아니라 이 피롤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강력한 면역 항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보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 추가 백신을 이번 가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맞을 것이냐 하는 수용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맞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이 잘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이 중증 예방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자나 고위험군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코로나19 8월 5주차까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요.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급격한 확산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급격한 확산을 우려했던 것은 8월 첫째 주, 둘째 네. 주가 5만 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었는데요. 이 이후에 아마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8월 첫 주, 둘째 주에 5만 명 이후로는 4주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서 마지막 주에는 약 36,500명 정도 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안정세로 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미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본 감시에서는 어느 정도 유행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추세로 봤을 때에는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감소세인데 일평균 사망자는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아무래도 고위험군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치명률은 한 0.03% 정도로 독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고령자에 있어서는 아직도 위험한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라는 뜻이죠. 네. 사실 위중증 사망이라는 것은 정점을 나타내는 후 2, 3주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8월 초에 정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8월 네. 말경에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위중증 환자의 일평균 숫자는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8월 마지막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일평균 사망자 수가 27명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 주에는 17명, 18명 그래갖고 전부 20명 이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7명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이유가 사실은 맨 마지막 날짜 8월 31일에 하루 사망자 수가 76명이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과연 이게 하루에 과연 그날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며칠 누적이 합쳐져서 그날 나온 높아진 건지. 것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사망자 수도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평균 치명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주의 통계 하나가 좀 튄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좀 오차가 아닐까, 네. 좀 통계의 착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수조사 체계도 종료가 됐는데 그럼 확진자 통계 이제 별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의 전수조사로 통계는 이제 다시는 하지는 네. 않죠. 다만 이 전체적으로 527개소의 의료기관들에서 표본 감시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유행 상황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일부를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함으로 해서 어떤 네. 변이주가 얼마나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비율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행 규모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질병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홍보만 갖고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 국민의 이미 98%, 99%가 면역 항체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회피하는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네. 또 특히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 입원 환자가 거의 20% 가까이 늘어나고 새로운 변이주가 자꾸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일단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진단검사를 빨리 받아서 조기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를 해서 즉 조기 치료라는 의미는 먹는 치료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조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조기에 처방을 받고 투약을 하게 되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위중증 사망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실제는 일본에서 개발은 되어 있고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네. 그 이름은 조코바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일동제약에서도 사실은 국내에서 임상 실험을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치료제가 빨리 상용화돼서 네. 젊은 사람들도 진단을 받으면 코로나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처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을 늦추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 불명으로 나온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최대 3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뭐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요. 접종과 특히 이 mRNA는 우리 인류 최초로 개발한 백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은 또 모르지만 단기적인 부작용도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해도 이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밝히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다 고려를 해서 접종 후 90일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위로금조로 지불하기로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항소도 전부 취하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지금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